그래 이런 지형적인 조건을 갖춘 여기가 극락이로구나. 그래서 국풍 만다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서부터 108계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살천왕문을 지나서면서부터 108계단을 이제 무량수준 앞이 이제 극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불교 신도들은 극락을 이렇게 할 때 제일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옥이 제일 끝이에요. 두 번째 지옥 다음에 아기가 어떤 건가 하면 왜 사람들이 뭐 너무 우리 경상도 말로 막 계속 먹는 음식을 탐내는 사람을 아구 귀신 들렸다고 이래 말로 아기 귀신 들렸나 왜 이런 많이 먹는 하면서 이러거든요. 근데 아기는 저기 그림이 있는데 지장들 뒤에 보면은 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대처럼 이렇게 가늘게 해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하나가 돼 있으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목이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축생으로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 네 번째가 아수라거든요. 아수라가 어떤 건가 하면 아수라는 팔을 길게 만들어놨고 팔이 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그 음식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입에 떠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떠넣어주느라고 아수라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수라고. 다섯 번째가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상, 영가, 성문, 보살이라고 하면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에 이제 제일 아홉 번째가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이 되어서 부처가 되는 이렇게 국품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여기 보면 봉황산 부석사라고 있잖아요. 절집의 사물이라 그러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를 치는데 하루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네 가지를 다 사물을 치는데, 저기 지금 벚고가 큰 북이 걸려져 있잖아요. 저기 걸려져 있던 원래 저 자리는 종이 있어요. 범종이 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저기 있는 범종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증축을 할 때 여기 종을 떼어다가 가지고 가서 녹여서 그 당시에 당백전이라는 동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당백, 일당백 이런 뜻인데 만약에 그 시대에 통용되던 화폐가 1,100원이었다면 이거는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그만큼 만들었다 하고, 범종, 벚고, 모고, 웅판이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리있는데 범종의 소리는, 그래서 저기는 지금 범종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갖는 대원군이 가지고 가는 그 종무게가 만약에 만관이라 그러면 울림판을 계산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다른 종을 가지고 소리가 다르게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정원 여기 이제 범종관에 다시 모셔져 있고, 범종의 소리는 하루 두 번씩 치지만 아무리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하루 두 번씩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영혼이 위안을 받는데요. 두 번째, 벚고 소리는 죽은 축생들의 영혼을 위안하는 거예요, 소리가. 그 다음에 모고, 죽은 물고기들의 영혼을, 그 다음에 옹판이 하나 들어져 있는데 이승도 저승도 못 가고 부처가 맴돌고 있는 영혼들을 위안한다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하루 두 번씩 꼭 두드리는 이유가 있고, 거기 가보면 개불대라고 해서 국립박물관에 이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보시면 개불이라고 해서 오불탱화가 3층에서 1층까지 이렇게 내리 큰 게 있어요. 그게 옛날에 부석사 거였다 하거든요. 근데 신력사 저래를 길러줬더니 안 돌려줘서 나중에 쌀하고 노물 조금 받고 퉁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물인데, 야단법석을, 불교 신도들이 이제 야외법회를 야단법석이라고 하잖아요. 야단법석을 할 때 높이 걸어놓고 그 지지대가 돌이 다 구멍이 난 게 있어요. 그래서 높이 걸어놓고 이제 야단법석. 지금 이 뒷산이 태백산이잖아요. 소수선 선비촌은 그 소백산이 있는 곳은 소백산인데 백두대간이거든요. 계속 지나가면서 백두대간이 연결돼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신라 땅이었어요. 너무 고구려 땅이었어요. 그래서 신라 문무왕 명에 의해서 지어진 나라를 기도하는 호국사찰이 부석사는요. 그래서 제가 6월 30일 날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찰인데 국보가 5점 있어요. 여기는 국보가 5점 있는데 저 안양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극락인데, 안양이라는 도시하고 이름하고 똑같거든, 한문으로.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도 안양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한양의 수도를 만든 것도 그걸 극락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안양문을 들어가면 극락인데, 들어가자마자 국보 17호인 석등이 있어요. 석등이 지금도 오늘 여기 백중이라고 해서 그런데 불교 신도들이 오실 때 보면 쌀하고 초를 가지고 오잖아요.
촛불을 켜놔놓고 뭐 소원을 빌고 이런데 그 석등 이제 촛불 켜고 뭐 이랬던 석등인데 국보 17호인데 이따가 올라가 보시면 막 조현미가 미스 코리아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이런 말이가 시등 공덕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참된 마음으로 바치는 부처님께 바치는 한 개의 등불은 부자가 돈으로 10,000개 바치는 것보다 더 공덕이 지대하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등 그 이제 석등 17호 제일 뒤에 보이는 큰 기와집이 무량수전인데 저 건물은 나무로 되는 목조 건물로서 우리나라 옛날에 교과서에 있는 가장 오래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이제 안동의 봉정사가 뭐 조금 더 오래됐다고 이렇게 기둥 묵서명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무량수전이 나이가 한 700살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집은 이제 10년이 채 안 됐거든요. 우리 저기 안내소하고 이렇게 가는 옛날에 있었던 걸 재현한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지금 빗물이 지금 요게 떨어지잖아요. 저 빗물이 지금 요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무량수전 앞에 가보면 저 기와 이 지붕은 그냥 보통 이래 내려있지만 무량수전 지붕은 중간에가 쓱 들어가게 이래 놨잖아요. 옛날에 고려 때 지을 때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이 빠른 속도로 멀리 떨어지게 미끄럼틀 타고 떨어지는 것처럼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계산했대요. 저기 가보시면 빗물 바지 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여기 돌이 박아져 있어요. 빗물이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빗물이 이 나무에 풍쳐도 나무에 빗물이 닿지 않게 계산해서 지었다는 집이에요. 그래서 국보 18호이고 베를린 기둥에 기대에 서서 이 기둥은 지금 그냥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거기 가보면 기둥이 이렇게 배가 뿔뚝하다고 해서 베를린 기둥인데 중간에 위에는 39, 중간에는 49예요. 이 지름이. 그래서 가보시면 베를린 기둥이 24개가 있고 그 안에 계시는 부처님이 또 국보이시거든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인데 무량수전의 안에 부처님은 뭐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를 부처님 모시고 정각에 따라서 여기는 아미타열애불 소조열의 자산이에요. 근데 동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됐다고 해서 국보인데 극락을 관장하시는 부처님이에요. 이게 극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극락을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계시고 이제 국보 세 점을 말씀드렸고 저 집은 무량수전 왜 단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옛날에 최초로 할 때 저 그냥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곳은 그냥 흙에만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칠할 때 이 집도 전부 단청을 안 했는데 옛날에 칠할 때는 초자연 채색을 했다는 거죠. 빨간색을 칠을 할 때는 빨간 꽃잎을 모아서 찧어서 그물로 칠을 하고 검은색은 벌레, 창자나 뭐 이런 거 갖고 쓸개 같은 걸로 칠을 이렇게 초자연으로 채색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국보가 5점이나 있다 보니까 조계종 대사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다 하잖아요. 뭐 저기 지붕이 뭐 얼마나 뭐 각도가 기울어지는가 개척기까지 다 설치가 돼 있고 가보시면 그 집은 그래서 지금 아무리 친환경 도료로 이렇게 칠을 한다 해도 휘발유를 섞어서 칠을 하면 나무가 숨을 못 쉬네요. 그래서 전혀 칠을 단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올라가 보시면 단청을 하지 않았는데 국보 3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탑 있는 데서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의성대사 모셔져 있던 조사당이라는 건물이 국보 19호예요. 무량수전보다 한 해 뒤에 지어서 국보 19호의 무량수전은 이 집보다도 훨씬 작아요. 작은데 그 지붕을 이래 있는 걸 이렇게 엎어놓으면 불교 신도들이 극락을 타고 갈 때 타는 배를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그래도 반야용선을 타고 피안의 강을 건너서 극락에 당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 지붕이 이렇게 있는 지붕이 이렇게 엎어놓은 반야용선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19호인 국보이고 그 벽의 그림이 6폭의 그림인데 국보예요. 한 폭의 그림이 2m가 넘는 커다란 이런 벽인데 사천왕상. 우리 사천왕상이라고 항상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이 있잖아요. 사천왕은 부처님의 보디가드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는데 들어가시면서 보면 오른쪽 앞쪽이 동쪽을 관장 수호하시고 서남북을 이렇게 하시면 4분의 그림과 그 위에 범천재서 6폭의 그림인데 그냥 무량수전 조사단 벽에 커다란 게 몇 개 그려져 있는 벽화였는데 일본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벽체를 무량수전 국보 18호의 무량수전 건물에 있던
그 흙으로 된 고기에 십장생 그림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떼다가 이제 처음 떼다가 막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막 흙이니까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실패를 하고 조사장의 거를 들 때는 문종이를 붙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네 6통을 다 떼었어요. 다 떼어서 싣고 가다가 부산항까지 채 못 가서 해방돼서 다시 박물관, 부속사 박물관에 성보박물관, 모든 절의 박물관을 성보박물관이라고 그러는데 성보박물관에 있던 6통의 진봉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는 문화를 안 지가 채 50년도 안 됐으니까 저희 어릴 때 여기 제가 영주 친정이 영주인데 이제 소풍을 오잖아요. 근데 그런 벽화가 영주는 막 낙서를 하고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가지고 낙서가 막 돼 있는 게 책보로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수술살 굽고 났을 때 수술살 있다가 눈을 열어놨으면 혹시 부처님이 지금 정각 일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이쪽을 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보시면 부처님이 딱 이쪽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문무왕명에 의해서 지어진 신라를 지키기 위한 신라인의 염원을 담아서 지은 나라를 기도하는 호국사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무왕도 동해 수능에 묻혀 있듯이 그 부처님도 동쪽을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 전쟁까지는 우리나라가 침략을 938차례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외로부터 가장 많은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을 7년이나 했잖아요. 이따가 손수원이나 설명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순신의 생명을 구명한 사람 손수원 출신이고 거북선, 기갑선도라는 거북선 설계도를 그린 사람 유성룡이 이순신을 선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여기를 보면 거북선 설계도 폐계 선생의 제자인 폐계 선생이 소수선을 명종 임금에게 전소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 서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거북선 설계도를 안 그려서 이순신에게 안 줬으면 이순신이 거북선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때 벌써 일본에게 먹혔을 거잖아요. 그리고 유성룡의 그 이순신의 생명을 구명한 사람 약포정탁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그 선조 임금이 16살에 궁에 들어왔잖아요. 명종 임금의 아들 세자가 10살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순신이 계속 이기니까 백성들이 이순신이 있는 곳으로 전라도 경상도로 가야 목숨을 살릴 수 있다니까 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위기를 느껴서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을 해서 이주장에 가두고 원균을 다시 수군 통제사를 갔더니 한 달 만에 전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사람, 독립운동을 많이 한 이쪽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오늘에 있을 때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순응만시의 조상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순응만시들이 문중에서 모여서 밤에 도망을 가자 그래서 진짜 순응만시들은 여기 얼마 없어요. 순응에는 다 영주동을 벗어나서 안동에 가면 행정구역상 지금도 안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순응만시가 이걸 뽀를 가지고 가서 막을 치고 살았던 동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저기 탑이 하나 있는데 보면 탑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기념으로 탑을 세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골짜기에 신라 676년에 절을 지어놨는데 저 건물까지는 수도 없이 불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이 골짜기 기운이 너무 세서 불이 자주 난다고 해서 골짜기 기운을 막기 위해서 너무 센 기운을 막기 위해서 탑을 세웠다는 두 가지 소리 있고 지금 여기 탑이 2개 있잖아요. 이 탑에만 부처님 사리가 5과가 있어요. 익산에 있는 왕궁리에서 5과를 분양받아와서 여기 있거든요. 이 동네 아까 절에 들어오시는 주차장 오시기 전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서 오셨잖아요. 그 뒷 동네가 절골이에요. 절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고려 때 불교 국가였으니까 당연히 그랬는데 불교를 탄압해가지고 이 절들이 다 소실이 되고 그래서 탑들을 옮겨와서 이제 그래 됐다 그래요. 저희 이제 올라와서 태백산 봉안산 구석사 있는 저희 공정루를 보시면서 이렇게 갈게요. 달이 지기 전에 저기서 금부처님을 한번 봐야 돼요. 금부처님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불상인데 가보시면 부처님 아닌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부처님처럼 뭐 거기서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거를 다 실험을 했어요. 진짜 저런 구멍을 뚫고 놓고 부처님처럼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까지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했는데 부처님처럼 안 보였어요 그때. 그래서 부처님 한번 모시고 무량수전 뜻이 부처님이 무한한 목숨을 계속 누리고 계신다는 뜻이고, 불교 신도들은 지금 저와 이렇게 만난 것도 겁의 인연으로 영겁의 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불교 신도들은 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석급, 겨자급. 식물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 그래요. 그 겨자씨를 4kg의 철성을 쌓아서 높이도 4kg, 넓이도 4kg 거대한 성을 쌓아서 그 안에다가 겨자씨를 하나 가득 넣고 1년에 선녀가 한 번씩 내려와서 겨자씨를 하나씩 다 버려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게 1급이라 그러더라고요. 반석급, 바위가 넓이도 4kg, 높이도 4kg 거대한 바위를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날개로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는 게 1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구상에 뭐 한 65억, 70억 중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뭐 겁의 인연으로, 뭐 영겁의 인연으로, 경상도 말로 10급 했다 이러면 깜짝 놀랐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10급이라는 게 굉장히 1급도 그렇게 큰데, 저희 이제 좀 쉬셨으니까 옮기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아유, 우리가 10분 만에 만난 거구만. 여기는 사천왕이 없네? 밑에 있는데 차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요. 저 밑에 저기 집이 보이는 집이 4,000원. 여기 삼천 석탄이 여기. 네, 저 위에 있는 산천 석달이 저 위에 있어 보여요. 저 뒤에 보면 두 번째 건물에 부석사라는 한문이 보이시죠? 2층의 누각에. 네. 2층에 보면 부석사라는 한문이 보이는데 저 뒷벽에 보면 부처님 보이지 않아요? 네. 몇 분이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네. 다섯. 네. 공덕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금방 보이신다 그래요. 근데 그 부처님 보셨죠? 이따 가보시면 부처님 아니거든요. 부처님 아니고. 아, 저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가보신 공간인데 부처님처럼 보여서 아. 그래요. 네, 공간이에요. 가보시면. 네. 네. 여기 범종로 마당에 가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데 아, 예. 막 수염이 난 부처님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참. 잠깐 옮겨서 또 볼게요. 부석사 오시면 저 부처님을 봐야 되고, 극락에 가면 부석사 금불상을 보고 왔나 이거 물어보신대요. 아, 그래? 진짜인지 모르지만. 마곡사 배웅전 기둥을 안 봤느냐고 물어본대. 마곡사. 영정, 마곡사도 이번에 등재됐어요. 그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도 어느 저 가니까 뭐 저를 강원도 어디 갔더니 그 저기 지붕 위에 뭘 그걸 보았냐고. 아, 지금 저기 보시면 범종루가 있잖아요. 네. 범종루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서 가볼까? 범종각이 있는데 봉황산 부석사가 왜 네네. 봉황산이구나. 여기가 봉황산이구나. 저기 보면 정월 용이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아, 예. 용이 물고 있는데 여기서 보이거든요. 용이 정말 이렇게 물고 있는데 용은 아들이 9명이잖아요. 구룡이라고 해서. 구룡사. 예. 구룡도 있고 서울에도 구룡 터널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시고. 용정각, 범정각. 근데 저는 용의 세 번째 아들인 포레가 물고 있는 거거든요. 용이 제가 아홉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일 장남은 비희예요. 비희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용의 아들이 비희인데 어디 가면 비석 같은 게 커다란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 밑에 엎드려 있는 게 비희예요. 용의 무거운 것을 좋아해서. 얘는 세 번째 아들은 울기를 좋아해서. 그 다음에 왜 뭐 칼 같은 것도 용 무늬가 있잖아요. 뭐 칼 같은 거 명품 칼은 용의 무늬가 있잖아요. 그 무늬는 용의 여섯 번째 아들은 애자라고 하는데 죽이기를 좋아해서 칼자루.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건 다리 난간에 공하라고 해서 다리 난간에 용무늬가 있고 지금도 저 위에 지금 위에는 왜 용마름대라 그러잖아요. 저 네. 위에를 용마름대. 용은 물의 수호신인데 이제 불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마름대라 그러는데 저런데 무늬가 있는 거는 먼 곳을 바라보는 이문이라는 용의 네 번째 아들인가 뭐 하여튼 9명의 아들이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그 숨기를 쳐도 뭐 이리 몽골에도 보면 용무늬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숨기를 좋아해서 쳐도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 이문 뭐 이런 9명의 아들이 하는 역할이 제일 장남은 비라고 해서 엎드려 그 비석 밑에 크게 엎드려 네. 무거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이 다나무, 가죽나무, 가죽나무. 저기 보면 큰 데는 나무 막대기가 길다는 게 있잖아요. 저기 이제 여기 돌에 구멍을 뚫고 놨잖아요. 제가 아까 야단법석 할 때 8m 30이에요. 이게 오불탱화가 높이 걸어놓고 저걸 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야단법석을 했던 나무의 지지대예요. 저거 돌에 구멍을 뚫고 놨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저 아까 그 금부처님 네. 또 다르게 보이죠? 그러네. 이게요. 지금 진짜 더 부처님 같지 않아요? 맞아, 그러네. 네, 그렇죠. 더 예, 붙여가지고 예, 예. 아까 보다가 더 부처님. 아까는 저 뒤에 노란색이 뒤에 좀 예, 비쳐서. 석가래가 왜 아니 올라가 보시면 공간인데 완전히 공간이라 그래. 예, 예. 석가래가 빛이래. 진짜 앞에 보이고. 금부처님이 아니고 지금은 또 완전 진짜 공토불 공간이라고 해서 공토불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와서 보세요. 이거 보고 가셔야 돼요. 부석가에 한문으로 부수사 됐는 뒤 공간에 부처님 5분 계세요. 선글라스 끼고 보이시겠나? 2층 누가게? 저 왜? 보이나요? 부처님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 눈이 나쁘시. 눈이 나쁘시. 아니 저 2층 한문으로 부석사 돼서 2층이요. 부석사 밑에. 사람 나오는 그 2층에 보면 뒤에 부처님 하나 둘 셋 넷 수영이나 보이고 하나 둘 셋 넷 5분 안 보여요? 정말 이상하네. 왜 안 보일까? 보이나? 니는 보이나? 2층에 아, 2층에 누각에 이게 부처님 앉아 있는 거 5분 보이지? 보이지? 너 아빠 어딘가 너는 나중에 이제 실제 아빠 이제 부처가 아니고 저 아빠인데 가르쳐서 저거 안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부처님인데 안 보면 이게 야단법도 하기 위해서 그거 이렇게 태화 예예예 오불탱화를 높이 8m 30이에요 이게 높이가 예. 선생님 저 못생긴 저 촬영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못생겨서 촬영하지 마세요 예 야단법석 안양 바다야 밤에 들렸자 들에서 예 들에서 하는 그래서 단 계단 단자 하나를 올려놓고 근데 못생겼다는 호텔을 하는 법법자 저 자석법자 근데 못생겼다는 여기- 건 너무 겸손하신데 아니에요. 여기 2층에 다층에 보면 김삿갓, 김병년이 쓴 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태백산이 끝자락이거든요. 소백산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소백산 태백산이 이렇게 붙어있는 뒤에가 넘어가는 뒤가 마구령이거든요. 예, 마구령인데 지금 밑에 터널 뚫고 있는 청고지가 넘어요. 그 마구령으로 지금 단종이 600길 갔던 길이에요. 600길 설리 밖으로 세대에서 내쳐가지고 그 길을 넘어갔던 길인데 지금 거기를 넘어가면 영월 김삿갓 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김삿갓이 여기 와서 57살에 죽었잖아요. 김병년이 안동기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는 게 아니라 그 영월에서 죽었는데 57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54살에 죽기 3년 전에 여기 와서 2층에 시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평생에 여가 없어 이름난 곳 못 왔더니 백발 백수가 된 오늘에야 안양루에 올랐구나 내려다보는 경관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이 말 타고 달려온 듯 평생에 이런 경관 몇 번이나 보겠는가 세월은 무정하네 나는 벌써 늙어 있네라고 적어 있는데 저 김삿갓이 원래 고향이 영월이 아니에요.
북한 쪽에 선천이라는 곳에 맞아. 할아버지가 김익순이라는 할아버지가 선천 부사라 하면 요즘 도지사는 관찰사지만 조금 밑에예요. 선천 부사를 했는데 군수를 한 6, 7명을 거느린 선천 부사를 했는데 홍경래에 난이 일어나자 전쟁이 일어나자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술집에 앉았다가 갑자기 그 적장에 꿇어앉아서 불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부하인 가상군수 정씨라는 사람이 끝까지 싸워서 목숨을 버려서 초신이 되고 이 사람은 역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동진씨 가문에 삼족을 멸하라고 나오는 게 할아버지가 김익순이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엄마가 김병년의 엄마가 김사카 5살이고 동생이 3살 두 아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몰래 숨어서 와가지고 영월 땅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안동김씨라는 걸 숨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총명하고 하니까 소당회를 보냈는데 소당 훈장이 아마도 이놈이 범상치 않는 가문의 자제로구나라니까 알았는데 그래서 20살이 넘어서 그때 김사카에서 김병년이 결혼을 했는데 시방에서 지금 과거실에서 장원을 한 거예요. 비단을 상으로 타왔는데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 어머니가 비단을 타오고 그래 서당 문장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얘야 오늘의 시제가 뭐로 나왔더나 너는 어떻게 써서 장원이 되었느냐 이랬더니 어머니 오늘의 시제는 홍경래한테 역적인 김일순에 대해서는 탄하고 충신인 가상군수 정치에 대해서는 찬하라는 시가 내려왔더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청고만대를 쳐서 대역대인 김일순은 어떻게 적장에게 전하는 게 일본에 돌아들지 공부하는 게 있으며 그 자문을 영문이 자가선생 문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서 자문이 됐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 뒤로 펄쩍 들고 앉았는지 왜야 그 김일순이 너야 할아버지 너야 이러는 그 길로 대성 신고를 하고 울고 이랬더니 잔치 같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한 달 동안 무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러다가는 반지겠구나. 그러면서 상으로 받아오는 미란을 자기가 다 팔아서 돈으로 그냥 내야 하나의 대장이라면 건강사를 한번 다녀와야 된단다. 돈을 줬고 그 길로 낯서면서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진짜 대일대이라는 착각을 사서 쓰고 금강산에를 가서 무슨 절에 가서 나를 스님에게 나를 오늘 하룻밤을 재워달라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네가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재워준다 이랬어요. 그래서 풍자를 띠는데 타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래서 2절의 기름이 노을에 불타 이랬어요. 두 번째 또 스님이 타 이랬더니 석양의 행계를 딱 동아 사진 찍자 사진.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람 그럼 잘안 봐줘. 제일 위에 그 영월에 갔더니 그 김삿갓 옷을 입고 네, 하는 해설사 있죠. 아니 해설이 아니고 네. 해설은 안 해. 그냥 그 거기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김삿갓 시를 많이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설은 안 해. 이 공간이 아까 그 부처님처럼 보였거든요. 아, 네네네. 아, 그렇게 보여. 참, 두 군데서 봤을 때 꼭 부처님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아 이게 그냥 공간이구나. 한계랑 흥건데. 안양주라고 이 글씨를 쓴 사람은 김종로라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영주 사람인데 그 옛날에 일본, 중국, 한국, 서해대에서 1등 했대요. 아 김종호가 예, 예. 잘 아까 그 썼네. 안양루라는 거 앞에 글씨랑 이런 80년 가을에 김종호가 썼구나.
이 사람이 호가 소남이네. 소남이에요. 소남이네. 저희 아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지금 국보 17호라 그랬잖아요. 석교. 네? 여기는 부처님이 혼자 계세요. 독불인데 부처님 혼자 계세요. 옆에 협시보살이 없잖아요. 안전에 가면은 부처님 보면 부처님 있고 옆에 보살들이 있잖아요. 협시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협시보살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극락이기 때문에 불교 대학 교수님들이 말씀을 이해하면 저 협시보살들은 사바설이 중생을 도하러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다시야 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극락에 들어오는 사람 부처님께서 마시는 곳이라고 이게 몇 호요? 국보 17호예요. 아, 오늘 절에 가면 소통 없는 절 없잖아요. 이야. 여기 소리가 바람에 안 꺼지. 저 아까 삼천 석달이 지금 몇 호요? 지금 몇 호? 아, 공유. 들어가면서 부처님이 정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배웅전은 근데 여기는 배웅전이 없어요. 모양수도 배웠다는 우리 공양이거든요. 여인 만원 따라 삼냐 꼬리 심으면 한영나 항복이 심은 승지 수거리 은혜 수설연애 선노연계 보살 우역계 보살윤지 당이연설은 남자 선여인 발라용 따라 삼냐 삼고리 심은 시원연 양문이 신유연 대정문 요용문 울고 두구리 대보사 가능연 지양무기신 소유일체 중생지유양 난생약 대생약 수생약 아생양유생양유생양유상양무 약비유상 미무상하게 영리무여열만이멸도지여 이멸도무양무
여지보지구조 상나이고 약구 달구조 상고시국들굴가 사냥 수군이의지구나 동방국구가 사냥국야 세종수군이 남성방사유 상나후궁가 사냥국구야 세종수군이 부산 우주상무지국두역구여 지불가 사냥 수군이 부살 다능여국군이 예문화가이 신상윤열의 부부랴 세종불가 이신상윤열의 단체 사진. 여기 하나 찍어주세요. 연기전니까 나오시는 분이 선생님. 오늘요? 네, 연기전니까 나오시는 이게 아까 그 무랑 수분만 나와요. 몇십 컵 되겠는데? 그래 몇십 껍데기. 저거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 정리 5분 정도 올라가면 여기 장인장 지금 장인장 거기 얼마나 멀지? 5분 땀나. 11시 반이야. 11시. 아니고 얼른 아직 안 됐죠. 안 됐죠. 어디 가는지 몰라. 11시 어디서 가다가 저기 아니 거기 보고 가는데 식사 어디서 할 거냐고 알려준다.